진도 안 나가지. 나 그럼 찔게. 진짜로? 네. 아까 아프다고 이러고 근데 왔는데 진짜 아파 보이긴 했어. 아파 보이긴 했는데. 오늘 짐도 안 나가잖아. 오늘 진도 안 나가지 그러면. 아니 뭐 근데 괘씸할 게 없는 게 본인 손해잖아요. 그렇죠. 본인 손해인데 뭐 그게 뭐 괘씸하고 뭐할 게 누가 있어? 본인 손해지 뭐. 아니 본인이 99%만 하니까. 네? 저 얘기를 언제까지 할까가 난 제일 궁금해요. 준이한테 얼마나 써먹을까 저 이야기를. 자, 21번 바로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진도 나간 거죠 그러면? 딱 두 개나. 21, 22 두 개? 오케이 알겠습니다. 21번 기존에 함축의 미추론으로 나왔는데 여러분한테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류나 내신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보통 이 고등부 시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독해를 기준으로 할 때는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누냐면 안 써도 돼요. 그냥 잘 들으세요. 대입학 유 그리고 플로우 입학 저는 이렇게 나누거든요. 보통 독해를 나눌 때. 그러니까 대입학유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18번에 있는 글의 목적 그리고 그다음에 뭐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뭐 이런 류. 여기가 이제 대입학의 기본이죠. 플로우의 이제 대표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간접쓰기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이제 순서, 삽입, 흐름 이런 문제가 이제 플로우에 관련된 거예요. 기타는 모의고사 기준으로 이제 4페이지에 있는 실용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도표, 일치, 어법 뭐 이 정도로 봅니다. 이게 이제 두 개가 섞인 문제류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섞인 문제류의 대표가 이제 빈칸이에요. 빈칸. 그리고 어휘 문제입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섞인 거고 대입학류 하나를 뺐네요. 요약도 대입학류에 가깝죠. 기타에는 이제 지침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됐죠? 이렇게 이제 유형들이 있는데 함축의 미추론이잖아요. 21번이 원래 밑줄 내용 추론. 그 밑줄 내용 추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두 개 섞인 거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유형이 빈칸이거든요. 원래 이 함축의 미추론은. 그러니까 함축의 미추론에 대해서 우리가 변형을 출제할 때는요. 그러면은 플로우와 대입학이 둘 다 중요한 유형이니까 빈칸, 어휘 이런 쪽으로 출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변형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막 말을 해주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기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눈에 띄는 애가 있으면은 제가 그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법이 됐든 일치가 됐든 지칭이 됐든 지칭은 뭐 별로 안 나오고 나와봤자 쉬우니까 넘기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법이겠죠. 어법적 포인트가 산발적으로 최소 5개가 있어야만 우리가 어법으로 출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산발적으로 한 군데에 뭉쳐 있어 어법 주요 포인트가. 그러면은 어법 문제로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이건 어법으로 낼 만하다 아니다를 제가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외적인 거는 기존의 대입학이었다? 그럼 대입학과 관련이 있거나 또는 이쪽으로 내거나 플로우에 관련된 유형이었다? 그러면은 플로우에 관련된 걸로 내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출제하거나. 그래서 변형으로 출제하기 좋은 애들이 이런 애들인 거예요. 빈칸이나 어휘나 함축이나. 됐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이제 이런 류 모의고사에 원래 이런 류로 나왔던 문제가 이쪽으로 변형이 좀 많이 되는 이유가 그러하기도 합니다. 둘 다 걸쳐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존의 21번 빈칸 그 함축의 미추론이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일단 빈칸과 어휘로 기준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만약에 이거는 글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이 나오는 게 중요하네, 그러니까 흐름이 중요하네, 그럼 요런 류로 전환이 가능한 거고요. 변형 문제로.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도 이제 변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린 이렇게 시험에 낼 수 있다라고 말한 게 다 이게 기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잘 파악할 수 있다? 니네가 강사해도 돼요. 니네가 강사해도 돼. 이제는 내가 더 가르칠 게 없어요. 이것까지 제대로 안다면요. 자, 그래서 일단 독해의 큰 틀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21번 문제는 빈칸이나 어휘로서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거를 일단 먼저 인지를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글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무언가로 또 출제할 만한 게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 21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지문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그 이제 지문별로 주제나 요약을 따로 정리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써놓을게요. 다음 시간에 제가 주제나 이런 것도 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제 정리도 다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21번부터 바로 갈 건데 일단 21번의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제가 말로만 해드리고 질문을 읽어볼게요. 전체 내용이 뭐냐면 돈과 권력이 반드시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건 아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됐어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I believe부터 보겠습니다. 자, 나는 믿는데 the second decade of this new century 이 새로운 세기의 두 번째 10년은요 is already very different 이미 매우 다르다고요. 새로운 세기의 두 번째 10년이라고 말했거든요. 새로운 세기의 두 번째 10년이 무슨 말일까? 2020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매우 다르다고 믿는데요. 자, there are of course 물론 있어요.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를 거라고 믿는데 뭐가 다르다는 것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수백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who equate success with money and power. 그래서 돈과 이게 권력이죠. 돈과 권력과 성공을 동일시하다는 거거든요. equate 동일시하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죠. identify 됐어요? 동일시하다. 즉 성공을 돈과 권력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겠죠. 즉 are determined 하고 나왔는데 지금 이 후 덩어리가 여기까지 나와 있죠. 이 덩어리랑 요 덩어리 있죠. 요 두 개가 동격이라는 소리예요. 됐어요? 이 내용과 이 내용 됐어? 여기가 동격이라는 거야. 성공을 돈과 권력과 동일시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말하면 결정되는 거랍니다. 뭐 하도록? To never get off the treadmill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treadmill이라는 게 그 다람쥐 쳇바퀴를 treadmill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쳇바퀴에서 get off는 내리다래요. 근데 never가 붙었으니까 그 쳇바퀴에서 결코 내리지 않는 쪽으로 결심한 사람들이래요. Despite the cost 대가에도 불구하고요. In terms of는 뭐뭐라는 점에서인데 어떤 점에서 그들의 웰빙과 행복이죠. 그리고 관계, 행복 이런 거라는 관점에서요. 자, 직역은 다 했거든요. 뭔 말인지를 알아야겠죠.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나는 2020년이 아주 다르다라고 믿는답니다. 물론 여전히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거머쥐는 게 성공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대요. 즉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쳇바퀴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는데 여기서 쳇바퀴가 의미하는 거는 어떤 일상을 말하는 거겠죠. 일상. 그렇죠? 쳇바퀴라는 게 항상 굴러가는 일상, 루틴 뭐 이런 걸 말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루틴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결심한 사람들이겠죠. 대가를 치르고도요. 어떤 대가냐? 웰빙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행복이나 이런 관점에서의 대가래요. 됐어? 이런 관점에서의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결심을 한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어떤 이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을까? 우리가 뭐 뒷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쳇바퀴라는 거는 늘상 하던 대로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쳇바퀴에서 안 내려온다는 건 늘상 하던 대로 하려고 결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늘상 하던 대로 하려고 결심을 했다. 근데 늘상 하던 대로 하려고 하면은 어떤 대가가 따르느냐?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 관점에서 대가가 따를 수도 있다는 거야. 웰빙이나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나 행복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대가가 따를 수도 있대. 근데 즉 변화를 안 하면 대가가 따를 수도 있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지금 이 글에서 뭘 기준으로 잡는 거냐? 여전히 이렇게 생각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이 사상을 안 바꾸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볼게요. There are still millions. 자, 여전히 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요 이하가 수식한다. 지금 괄호가 엄청 길게 나왔죠?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자, desperately 필사적으로 looking for the next promotion. 그러니까 다음번 승진을 추구한다라고 해석을 좀 할게요. 찾다보다는요. 다음번 승진을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대요. 근데 그 승진이 어떤 거냐? The next $1 million payday랍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고액의 월급 받는 날이랍니다. 어떤 월급 받는 날이냐? 배터리와 또 꾸며주는 건데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패턴이 또 나왔습니다.
앞에 명사 나왔고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동사. 지난번에 배웠던 패턴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스위치로 낼 건 없겠네요. will로 나왔으니까. 해석은 별거 없습니다. 그들이 믿기에 will satisfy their longing. 그들의 longing을 satisfy 할 payday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어요? longing은 갈망이잖아. 즉 그들의 갈망을 만족시킬 다음번 고액의 월급날. 됐어요? 이거라는 거를 여전히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자, 뭐 하기 위한 거냐면 to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그러면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더욱 좋게 느끼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랍니다. 또는 silence, 잠깐만요. silence가 왜 동사로 나와 있지? 뭐죠 이거? 잠깐만요. 아, 동사 맞구나. 미안, 내가 잘못 봤다. 동사로 쓰였네요. Their dissatisfaction 나왔네. 그들의 불만족을 그러면은 여기서는 침묵시키다의 뜻이 되겠네요. 동사로서. 그럼 그들의 불만족을 침묵시켜 줄 것이다. 여기 얘랑 걸리겠네요. satisfy가. 자, 그러면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긴 문장이 2개가 나왔는데 긴 문장 2개가 다 첫 문장에 대한 예시예요. 예시. 첫 부분에서는 도입부로서 필자의 생각이 나왔죠. 나는 2020년에는 좀 뭔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근데 달라질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런 사람이 많다 쪽으로만 지금 2번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성공이라는 거의 기준은 돈과 권력이다. 그리고 그런 사상을 바꾸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많냐면은 그냥 승진을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추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야. 그래서 심플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승진이란 건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그들 자신에 대해서 더 나은 것 같은 기분을 주는 갈망을 만족시킬 거래요. 말이 어렵죠. 여기서도 뭐랍니까? 그들의 불만을 잠재워 줄 그런 월급날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모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한 거야. 프로모션은 뭐야? 승진이잖아. 다시 한번. 승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야.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번에 돈 많이 번다. 근데 그 돈을 많이 버는 행위 자체가 뭐야? 그들의 갈망을 만족시켜 줄 거라고. 그들의 어떤 열망을 만족시켜 줄 거라고. 이제 월급 올라가는 게. 그리고 그 월급 올라가는 게 어떤 불만을 잠식시켜 줄 거라고. 이렇게 믿는다고, 사람들은요.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은 사회생활을 아직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너네가 나가서 돈 벌어보고 이런 적이 없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똑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나가서 그냥 단순하게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짱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럼 돈이 안 소중하냐? 당연히 아니죠. 돈은 소중하죠. 소중한데 심지어 저는 매겨살이를 처자식도 있는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다. 근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월급을 100만 원 받는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나한테 너 1000만 원 줄 테니까 청소부 할래? 라고 물어본다면요. 전 안 할 거예요. 저는 안 할 거예요. 내가 100만 원에 10배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청소부 할 거냐? 전 안 할 거예요. 전 바로 말할 수 있어요. 왜? 내 가치관과 다르거든. 내 가치관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여전히 성공이라는 거는 돈 많이 번다, 이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2가지 예시를 든 겁니다. 됐어요? 이거는 뭐다?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직 현대 2020년에 들어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뒤에 벗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부터는 달라진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네. 아마도. 그렇죠?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both in the West and in emerging economies래요. emerging 하면은요, 새로 생겨나는, 그래서 신흥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서구와 신흥 경제국입니다. 신흥 경제국과 둘 다에서 there are more people every day. 매일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즉 매일매일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요런 사람들이래. 어떤 사람들이냐? recognize, 인식한대. 뭐를? 대절을요. 이러한 것이 전부 다 dead ends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은 쉽게 말하면
돈이 무조건 짱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예시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러한 사상들이 데드 엔드래요. 데드 엔드는 직역하면 죽은 결말이잖아요. 그렇죠? 죽은 결말이 뭡니까? 막다른 길이라는 뜻이에요. 막다른 길. 그러니까 둘 다 막다른 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또 동격 나오는데 that they are chasing a broken dream. 그러면 그것들은요. 이 그것들은 요거 니즈 가리키는 거야. 즉 돈이 짱이다. 돈 많이 버는 게 무조건 성공이다. 라는 것은요. chase 쫓고 있는 거랍니다. 부서진 꿈을요. 지금 되게 비유적으로 지금 계속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무슨 말인지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여전히 돈을 많이 버는 게 또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권력을 많이 잡는 게 무조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만 하지만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추구한다는 건 결국에는 부서진 꿈을 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막다른 길에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돈과 권력이 결코 성공의 지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대절 나오는데 이 대절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앞문장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앞문장과 동격. 자, 그래서 that we cannot find the answer in our current definition of success alon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앞에 대절 나왔었죠. 여기 recognize 이하의 대절 나왔죠. 여기 대절 나왔죠. 이 대절이랑 또 이 대절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없어. in 뭐에서요? 우리의 현재 성공 그 자체라는 것의 정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잡는 게 성공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기존에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앞문장에서 말했죠. 그렇죠? 그러면 성공의 기준이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 대답을 알아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 대답이 되게 애매하고 사람들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성공의 기준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성공이라는 그 자체의 현재 정의의 측면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왜냐면 어떤 사람은 돈과 권력이 있으면 성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죠? 왜냐하면 뭐 이 사람이 한때 그 억랜드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는데요. 뭐라고 말했냐? There is no there there 이렇게 말했대요. 여기가 참고로 밑줄 의미 추론으로 나왔었습니다. There is no there there. 그럼 there is no there. 그곳에는 그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곳에는 그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지같이 말했죠. 그렇죠? 이게 함수 의미로 나왔어요. 그곳에는 그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그곳이 없다는 게 뭔 말일까? 그곳에는 그곳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그곳이 뭘까요? 네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성공이겠죠. 성공. 그렇죠? 근데 성공에는 이걸 좀 풀어서 말하면 뭐라 하면 될까?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거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거를 우리가 딱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다라는 측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걸 해야 성공이다, 저걸 해야 성공이다, 누구나 다 알만한,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성공의 기준이 있냐는 거야. 없잖아요. 없잖아. 돈과 권력을 지는 게 성공이냐? 아니라며. 이 본문에서 아니라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니라며. 다른 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면서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결국 막다른 길이다. 뭐 부서진 꿈을 추구하고 있는 거다. 쫓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그래서 성공의 기준이 뭔데? 앞에서도 말했잖아. 대답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공이라는 것에는 성공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겠죠. 즉 이걸 더 패러프레이징하면 성공이라는 거에는 절대적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됐어요? 성공에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겠죠. 이 글 전체에서 가장 주제에 가까운 문장이 어딜까요? 가장 주제에 가까운 문장.
자, 덩어리를 좀 제가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 문장이 한 덩어리로 잡으면 되겠죠. 두 번째, 세 번째가 또 한 덩어리겠죠. 그렇죠? 네 번째 따로, 다섯 번째 따로인데 네 번째, 다섯 번째를 한 덩어리로 묶어도 돼요. 한 덩어리로 묶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세 덩어리예요. 크게 나누면요. 처음에는 도입부죠. 주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요.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왜 주제가 아니냐면요. 소재가 지금 성공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성공이 제일 키워드죠. 근데 성공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냥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럼 뭐가 다른데? 소재가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주제라고 잡을 수 없겠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날 여전히 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에 대한 예시죠. 예시.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시가 됩니다.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지만 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 얘도 뭡니까? 얘도 예시죠. 이걸 다 정리하는 거는 마지막 문장. 얘가 주제가 됩니다. 됐어요? 마지막 문장이 주제가 되겠죠. 왜?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돈과 권력이 짱이다? 이것도 아니야. 이게 성공의 기준? 아니야. 그럼 거꾸로? 그럼 돈과 권력이 다가 아니라면은 뭐가 성공의 기준인가? 알 수 없잖아요. 그 답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답을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글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에 가장 가깝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함축의미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변형을 할 수 있냐면은 지금 이게 실제 말을 인용한 거잖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함축의미 추론은 원래 빈칸으로 출제하기가 좋거든요. 근데 얘는 실제로 인용한 말이기 때문에 얘를 다른 말로 변형을 하기에는 오류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말한 게 아닐 테니까. 패러프레이징한 버전은. 그러니까 만약에 변형을 할 거라면은 이 because 이하 전체를 다 변형을 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성공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하면 되겠죠. 됐어요? 성공의 기준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가 나와야 이제 빈칸이 알맞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일단 당연히 성공이란 건 나와야 되겠고요. 그렇죠? 성공에 관련된 거. 그리고 절대적인 과 반대되는 상대적인 뭐 이런 표현도 나와야겠죠. 그렇죠? absolute라든가 아니면 relative라든가 이런 단어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기준에 관련된 거, 스탠포인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표현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게 돈과 권력이 반드시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거를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다. 됐어요? 또는 성공은 절대적 기준은 없다. 성공의 기준은 모두가 상대적이다. 얼마든지 말을 바꿔서 출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의 특성을 보자면요. 아까 말했다시피 함축의미 추론은 플로우와 대입학을 합친 거거든요. 둘 다 변형하기가 좋아요. 지금 플로우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아까 덩어리를 나눠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덩어리. 네 번째에서 벗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 네 번째에서 나왔고 마지막에서 그러니까 답을 알 수 없는 거다. 성공의 기준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말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따라서 플로우에 관련된 문제, 순서나 삽입으로 출제해도 전혀 손색 없다는 거예요. 순서 삽입도 가능하고요. 전체적인 내용도 내기가 좋습니다. 왜 내기가 좋냐? 너무나도 비유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렇죠? 비유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왔죠. 이런 거 다 비유적인 표현이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 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대입학, 주제 제목류로 출제해도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됐어요? 따라서 21번은요. 뭘로 출제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뭘로 출제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흐름에 관련된 거. 지금 이런 내용을 먼저 말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왔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어떤 거?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거구나. 두 가지를 모두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이 지문을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다음 질문 갑니다. 22번. 이렇게 피곤한 거 같아. 가연이도 막 죽으려고 그러고. 오늘 학교 가서 오늘 학교 가서 오랜만에 학교. 지난주에 안 갔었어? 수능은 온라인 때문에 온라인 했어요. 야, 니네 전면 등교하면 어쩌려고 그래? 지금 준비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네. 아니, 그동안 코로나로 실컷 꿀 빨았으니까
이제 학교는 원래 당연히 맨날 가는 거지. 사실은 맨날 피곤해갖고 좀비 마냥 이러면서 응? 괜찮아 얘들아. 시험 조지면 2학년 때부터 정시 준비하면 돼. 과학을 해야지. 어? 방학 때부터. 그렇죠. 방학 때부터 해야죠. 그래서 우리 진짜 정시반 만들 건데. 2학년 정시반. 여기 쓰는 영어 100점 있어요. 이번 시험에요? 네. 100점은 모르겠고 1등급은 꽤 있어요. 어려워요 영어. 영어가 6월보단 쉬웠습니다. 6월 모의고사보단 쉬웠고요. 작년 수능보다는 어려웠고 아직 내가 그 1등급 퍼센테이지를 못 봤는데 한 6, 7% 나올 것 같은데. 몇 퍼센트래요? 국어가 제일 어렵다. 몇 퍼센트? 6%. 나왔어요 퍼센트? 나 나온 줄 몰랐어. 내가 안 봐갖고. 그 정도 예상했었거든. 6, 7% 정도 나오겠다. 근데 이제 사실 진짜 지옥은 국어였죠. 국어. 84. 1등급 컷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읽으실 이거는 불수능이 아니라 마그마 수능이에요. 진짜로. 80점대 후반만 1등급 컷 나와도 불수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83, 4점이 1등급 컷이면 마그마죠 마그마. 네. 겁나 어려웠죠. 근데 이번에 국어 1등급 받은 애들이 우리 학원에서 꽤 많더라고요. 꽤 많더라고. 잘해주더라고요. 수학. 응? 수학은요? 수학까지는 내가 잘 못 들었어요. 국어랑 영어는 대충 들었는데. 근데 이제 지난번에 목요일날 수능 보고 이제 목요일날 막 몇몇 학생들이 또 찾아오곤 했었어요. 예전에 가르쳤던 애들. 심지어 재수한 애도 막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재수한 친구 중3부 다니는 친구였는데 지금 이제 20살이죠. 재수했으니까. 이제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디시스트를 갈 거를 목표로 하고 있었던 친구였는데 이번에 수능 잘 봤냐 하니까 일단 채점을 하다 말았는데 일단 채점한 것까지 기준으로는 잘 봤다. 그래서 어디 갈 생각이냐 하니까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고3에 이제 그 또 한 학생은 이제 영어만 2등급이고 나머지 5, 1등급 찍어서 서울대 아마 합격할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네, 서울대 갈 것 같고 뭐 되게 많아요. 네. 인서울이 아니라 진짜 인서울대예요 그 친구는. 네. 서울대만 목표로 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서울대 갈 것 같아요. 성적이랑 여러 가지 봤을 때 면접 준비랑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것도 있고 애들 이번에 다 대학 잘 갈 것 같아요. 올해 재수하는 사람 있어요? 응? 재수 여기 학원 중에. 그 얘기를 내가 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하면 좀. 아니 왜냐면 내가 애한테 너 수능 주던데 재수해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인성 빠은 거잖아 그거는 내가. 당연히 야 수능 끝나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 그래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당연히 이게 먼저 나와야지. 아무리 나여도 아무리 내가 현실주의자여도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아요. 아직까지 그거를 얘기한 친구는 없어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수능 잘 본 애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네. 그렇게 어려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뭐 어차피 여러분한테는 아직 좀 먼 얘기고요. 괜찮아. 어떻게든 하면 되거든요. 자, 22번 보겠습니다. 22번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이것도 간략하게 말하고 시작할게요. 긍정적인 하루의 시작이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입니다. 아주 쉽죠? 소재는요?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Attaining the life of person wants is simple. 자, 어떤 사람이 원하는 삶을 얻는 것은 단순하대요. 어떤 사람이 원하는 삶을 얻는 건 쉽답니다. However, 그러나가 바로 나오네요. 그러나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settle for. 자, settle for라는 거는 뭐뭐에 안주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덜한 것에 안주한답니다. Then 뭐보다? Their best. 그들의 최선보다. 그들의 최선보다 덜한 것에 안주한대요. 왜? 귀찮으니까 그러겠지 뭐. 여기 이유가 나오네요. Because. 왜 그러냐? They fail to start the day off right. 그들은 실패하기 때문이랍니다. 하루를요. start off right라고 나왔죠. 제대로 시작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는 것에 실패하기 때문이랍니다. 됐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는 데에 성공한다면 그들은 최선보다 덜한 것에 안주하지 않겠네요. 그렇죠? 일단 좀 더 내용을 볼게요. 여기서 예시가 나오는데 If a person starts the day with a positive mindset. 자, 누군가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is more likely to have a positive day. 긍정적인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높대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Moreover, 게다가 how a person approaches the day. 자, 이번엔 간접의 부문이 주어로 나오네요. 그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자, 절이 주어로 나왔기 때문에
한수 취급되고 있죠. 영향을 끼친답니다. Everything else in that person's life. 그 사람의 삶의 다른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네요. 하루의 시작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은 하루의 시작이 중요하다. 이 얘기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예시가 나옵니다. If a person begins their day in a good mood. 만약 어떤 사람이 좋은 기분으로 그들의 날을 시작한다면 그들은 will likely continue. 자, 아마도 계속할 거랍니다. To be happy. 그러니까 행복할 것을 계속할 거랍니다. 직장에서요. 그리고 그러한 것은 그 계속해서 직장에서 행복한 기분 상태인 걸 말하는 거야. 그 행복한 기분 상태가 종종 이끌 것이랍니다. 어디로요? 더 생산적인 하루로요. 사무실에서. 됐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중요하대요. 왜? 왜 그러냐면 하루의 시작이 긍정적이면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루의 끝까지 긍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루의 시작이 긍정적인 게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다 쪽으로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를 어떻게 접근하냐라는 거는요. 그 사람 삶의 모든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준다 했잖아. 삶의 모든 부분. 아니 삶이라는 게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삶의 전체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해. 그러면 끝까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게 된대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더 나아가 인생 전반이 긍정적으로 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싶다는 거야. 됐어? 하루가 있어. 하루의 시작을 긍정적으로 했어. 일단 이날이 이제 긍정적이야. 이날도 또 하루의 시작을 긍정적으로 해. 또 이날도 긍정적이야. 이게 반복돼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생 전체가 긍정적이죠. 이해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자면 어쨌든 하루가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직장인 기준으로서.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합니다. 자, 이 사람이 긍정적인 기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답니까? 직장에서 더 생산적이게 된대요. 더 생산적이게 된다. 생산적이라는 건 더 쉽게 말할게요. 일을 잘하게 된다고요. 됐어요? 그러면은 그 증가된 생산성은요, 놀랍지 않게도 이어진답니다. 더 나은 업무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뭐와 같은? 승진이나 인상과 같은. 여기서의 raise는 임금 인상입니다. 연봉 인상을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일종의 나비 효과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해. 그러면은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막 열심히 일을 해. 그럼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도 올라가. 생산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나는 상사한테 인정을 받는 거야. 그럼 인정을 받아. 너 요즘에 일 잘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너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팀장 해. 이러면서. 아니면은 너 월급 좀 올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로 인해서 난 또 뿌듯함과 행복감을 또 느끼겠네요. 이렇게 선순환이 된다는 거겠죠.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전반적으로 긍정적이 되지 않을까요? 이해돼요? 근데 이 단계 어디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누구나 행복하겠죠. 그 단계 어디 있어요? 현실은 어떨까? 현실. 내가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해. 열심히 일해. 그러면 이제 상사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새끼 호구네? 졸라 일 더 시켜야겠다. 일 더 시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됐죠? 경험담인가요? 조용히 해. 뭔지 촬영 중이야. 뭐야? 동화가 말했어. 자, 따라서 사람들이 원한다면요. To live the life of their dreams. 그들의 꿈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깨달을 필요가 있대요. 뭐를? 대절을요. How they start their day죠.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여기까지가 주어. 그래서 동사 1번 동사만 나오네요. 동사,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두 개가.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하루를 시작하느냐는 그 날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얘기도 나왔고 이 얘기도 나왔네? 그럼 글의 주제가 여기겠다. 됐어요? 모든 내용이 다 나왔으니까. 됐죠? 내용 되게 쉽죠? 어려운 거 없죠? 이거는 제가 뭐 부연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으로서 봤는데 일단은 글의 흐름은 일단 전부 다 긍정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부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너가 만약에 하루를 부정적으로 시작한다면 너 안 좋게 될 거야. 이 얘기는 안 나왔죠. 그렇죠? 다 긍정적인 거에 대한 얘기. 결국에는 flow가 한 흐름이에요. 한 흐름. 긍정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습니다. 한 흐름일 때는요. 흐름에 대한 문제로는 잘 출제를 안 합니다. 왜? 쉽거든요. 흐름이 하나니까.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둘 다 있어야만 흐름으로 플로우류로 출제하기가 좋은데 플로우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뭐 순서라든가 삽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내기에는 좀 난이도가 낮아요. 아니 삽입 내봤자 낼 수 있는 게 뭐야? However, moreover, consequently 이거 연결사 붙은 애들 있죠? 이 정도? 비슷해요? 플로우로 낸다 해봤자. 따라서 어휘로도 출제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지문은요. 한 방향이니까. 글 자체가 한 방향이니까 반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장 출제하기 좋은 거는 데이에 관련된 거로 출제하기가 좋겠죠. 어떻게? 빈칸이라던가 아니면 요약이라던가 이런 애들로 이제 출제하기가 좋은 게 이 지문이 되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주제가 맨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그들은 대절 이하 내용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니까 대절 내용을 빈칸으로 내기가 제일 좋겠죠. 그렇죠? 여기를 변형해서요. 그렇죠? 물론 우리 주역보 스타일의 서술형으로 내기도 좋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이 23번도 겁나 쉽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이 글은요 소재가 사회적 거짓말에 대한 거거든. 사회적 거짓말. 자, 그 사회적 거짓말이라는 이 소재가 가장 먼저 나온 게 두 번째 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주제가 됩니다. 이미 하고 갈게요. 여기가 주제예요. 자, 첫 문장 바로 봅시다. 사회적 관계는 이익을 얻는데요. 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들? Giving each other compliments now and again. 그럼 이 now and again은 그냥 때때로야. sometimes야, sometimes. 그러면 때때로 서로에게 사형식이야. 여기가 서로에게 칭찬을 주는 거야. 그래서 서로에게 칭찬을 가끔씩 해주는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주고받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아하기 때문이래요. 뭘 좋아해? 좋아함을 당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래요. 조금 이제 의역으로 부드럽게 보자면 사랑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뭘 또 좋아하냐? 칭찬을 받는 걸 좋아하니까요.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면, 즉 대인 관계에서 이익을 얻으려면요. 칭찬을 주고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왜? 사람들은 칭찬받는 걸 좋아하니까. 칭찬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respect가 여기서 존경이 아니고 관점이라는 뜻이야. 어떤 점, 측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거짓말. 어떤 사회적 거짓말이냐? 이 괄호가 잘못 써있네.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어떤 거냐면 making deceptive but flattering comments래요. 자, 이 부분을 좀 보여주면 deceptive but flattering이 이렇게 꾸며지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making에 대한 목적어가 이 comments가 되는 거예요. comments. 이 but을 기준으로 형용사 두 개가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속이는이니까 나쁜 말이지만 flattering은 기분 좋게 하는 좋은 말이잖아. 그래서 but으로 연결한 거야. 그렇죠? 자, 그럼 봐봐. 속이는 말이지만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하는 거와 같은 사회적 거짓말이 돼요. 그 예시가 뭐야? 나 너의 새로운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실제로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별 느낌 없어. 근데 그냥 하는 말이지 뭐. 그래서 이런 사회적 거짓말이 may benefit mutual relations. 상호간의 관계에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여기에서 지금 다 나왔죠. 이 글의 소재는 사회적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 사회적 거짓말이 어떻다?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익이 된다. 됐어요? 이게 끝이야.
근데 이 이익이 된다라는 게 뒷내용을 보면 아는데 뒷내용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사회적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회적 거짓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양측이 나오죠. 근데 양측의 모두예요. 양측의 모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됐어요? 구라를 치는 사람도 이익이고요. 그 구라를 듣는 사람도 이익이 된대요. 됐어? 그거는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뒷내용을 한번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왜 둘 양측에 이제 이익이 되는가? Social lies. 사회적 거짓말은 말해진대요. For psychological reasons. 어떤 심리적 이유 때문에요. 그리고요, serve는 제공하다라는 뜻이 원래 기본인데요. 일단 해석을 보자면, both self-interest. 여기서의 interest는 이익이란 뜻이죠. 그럼 자기 이익과 the interest of others. 다른 사람의 이익. 됐죠? 자기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에 모두 알맞는다, 부합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뭐에 부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serve가 됐죠? 지금 여기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도 부합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타인에게도 이익이 간다라는 겁니다. 뭐가? 사회적 거짓말. 이 글은요, 사회적 거짓말이 좋다라는 얘기만 나옵니다. 얘도 방금 전에 읽었던 지문이랑 똑같이 한 플로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왜 도움이 되는지, 왜 사회적 거짓말이 뭔가 이제 양측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지 그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게 딱 두 문장이에요. 요거랑 요거. 됐어? 일단 위에 거를 먼저 보면요, 그것들, 즉 사회적 거짓말은요, 자기 이익에 부합한대요. 왜냐하면 그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거든. 뭐 할 때? 그들이 알아챌 때요. 뭘 알아챌 때? 그들의 거짓말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 야, 너 오늘 머리 스타일 괜찮다, 마음에 든다 했어. 그럼 얘가 그래? 고마워 했어. 그럼 이 반응으로부터 내가 만족감을 얻는 거야. 내가 진심은 아니지만 어쨌든 구라쳐서 제 기분이 좋아졌네. 이걸로 만족감을 얻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좋다는 거죠. 또는 뭐 때문이냐? 그들이 깨닫기 때문에. 됐죠, 이하를요. By telling such lies. 그러한 거짓말을 말함으로써 그들이 피할 수도 있거든. 뭘 피해요? 어색한 상황이나 논쟁, 토론을 피하기 때문이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나는 사이야. 또는 안지 얼마 안 됐어. 어색해. 근데 막 괜히 얘기하는 거지. 너 머리 스타일 되게 좋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칭찬으로부터 우리가 그 어색한 거리감을 조금 좁힐 수 있으니까. 됐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기 이익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타인에게도 이익이 간다고 하는데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겠지 뭐. 한번 볼까요? 자, 그것들은 즉 사회적 거짓말은 타인의 이익에도 부합하는데 왜 그러냐? Hearing the truth all the time. 항상 진실을 듣는 것이. 그 진실이 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You look much older now. 너 지금 더 나이 들어 보여. Than you did a few years ago. 너 몇 년 전보다. 이거 약간 제 스타일이네요. 약간 이건 제 스타일. 어쨌든 항상 이렇게 진실을 듣는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겠어요? Could damage를 줄 수가 있겠죠. A person's confidence and self-esteem. 어떤 사람의 자신감과 그리고 자존감에 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신감과 자존감을 자꾸 다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플로우는 하나인데요. 마지막 문장에서는 살짝 반전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이런 말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In contrast. 이런 거 써도 되겠죠? 앞에 있는 거랑 대조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심지어 내용도 대조되고 있거든요. 앞에서는 왜 자기 이익에 부합하느냐? 상대방이 기분 좋으니까. 그 사람과의 어떤 어색한 거리를 좁힐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반대를 가지고 이유를 했습니다. 반대를 가지고요. 그 반대가 무엇입니까? 상대방도 이익이 간대요. 내가 거짓말을 해주면요. 왜? 진실만을 말하면은 얘가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데미지 이런 거를 활용한 어휘 문제로 출제하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출제한다면요, 선택형 어휘 정도가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뭐 밑줄형 어휘로도 낼 수도 있고요. 그건 뭐 출제자 마음이라서 사실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원플로어였거든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 마지막에서 데미지라는 말, 이 말을 추가함으로써 이거는 이제 두 개 플로우로 막판에 나뉘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3번은요, 어휘로 출제하기도 좋습니다. 어휘로 출제하기도 괜찮고
뭐 당연히 플로우에 관련된 순서나 삽입류로 출제하기도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이 어쨌든 간 사회적 거짓말은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데이와 플로우가 합쳐진 빈칸으로 출제해도 좋겠죠. 그러면 빈칸 문제에서 가장 내기 좋은 건 두 번째 문장이겠죠? 주제문이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가지고 출제를 할 수도 있겠다. 빈칸으로 내도 사실 너무 쉬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어휘 쪽으로 출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사실 어휘도 좀 쉬워요. 여기 앞까지는 다 좋은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출제한다 그러면은 저는 내용을 좀 바꿔버려서 막 어휘를 막 딴 걸 어렵게 막 이중구정 막 이런 거 써갖고 막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요. 주역이 그렇게까지 낼지는요. 어쨌든간 어휘에 관련된 거 그리고 빈칸에 관련된 거 요약에 관련된 거 이런 쪽으로도 면역 문제 출제가 가능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내용은 되게 쉽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다 할 수 있을래요? 진짜 갈 거야? 어디? 야, 맞아. 무조건 그러지. 너갈 거야. 이제 너 갈래? 사실 아니, 독서실은 무조건 가. 어디 어디까지 가? 그 정도 밀려가 가야지. 위에서 공개했어 지금. 내가 너갈 거야? 사람 모르겠어. 제일어서 이번 주부터 텐텐이야? 주고해 다들. 나도 센텐이네? 뭐야? 제일 너 토요일 날 센텐이야? 아니 평일날 가도 개업한데 12시까지 10시 원래 이러고서 그냥 10시에 와 이런다니까. 굉장히 근데 나도 토요일 내가 와야지. 너한테 놀러 오는 내가? 미친 거야? 왜 부를 수도 있지. 아니 물고기 경우의 수 존나 어렵지. 아니 목표의 스틱 쪽을 하나 풀었는데 우리도 다 그걸 거쳤다. 근데 경우의 수 다 풀어 함수 70%는 함수 어렵네. 함수? 뭐 물고기 하는 단위. 물고기 단위는 해가지고 진짜 존나 어려워. 그냥 70일 풀때 30분 걸려. 쇼미더머니 노래 어디지 됐어? 됐어. 어땠어? 이거 다음날 6시에 바로 돼. 이거 불법으로 그거 유튜브로 퍼나는 춤들이 많아가지고 얘들 바로바로 해주던데. 원래 12시였잖아. 언제나 너가 독서실 갈 거야. 아니 지금 멀어가지고 오늘 제니스는 독서실이 내재돼 있어. 독서 제니스 안 해? YCT도 독서실에 있는데 그냥 안 했어. 뭔가 아니 갈 때마다 2,000원이 YCT에 있었는데 씨. 뭔가 류아임에서 일어나고 싶어. 후진 후보 있는 게 없어. 나는 너 말을 세우고 싶다니까. 학원이야 그냥. 내 꿈이라니까. 아니 다들 집에 독서실 정도 있잖아. 있었어요 씨발아. 하루 무제한이. 할아버지 아니야. 우리는 씨발 동마다 가격이 달라요. 너네 가격 주고 해? 동마다 그런 거. YCT 무료던데. 우리 한 달에 3만 원이 무지야. 아 진짜로? 너네 누가 했냐? 한 달에 3만 원이면 야, 너네 집 앞에 그거 지금 역 만들고 있지? GTX. GTX 뭐지? 그거 덕분에 10만 원 GTX 정확히네. GTX가 정확히 그러니까 빠른 지하철. 빠른 지하철. 서울역에 30분만 할 수 있어. 빠른 지하철. 빠른 지하철. 그러니까 KTX인데 약간 지하로 존나 빠른 지하철. 그런 느낌. 근데 지하 엄청 빠르더라고. 거의 뭐냐 그 지하 40m까지 들어간다. 그래도 그런 거 있는 게 어디야? 아니 그 지하 40m까지 내려가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거야. 진짜 미안한데 이 킨텍스가 비싼 이유가 뭔지 알아? 그것 때문에. GTX 그런 거 같아. GTX랑 뭐지 무슨 활처 그 뭐지? 8차례인데.
펼쳐야 되는데 그거잖아. 지금 문화상품은 그러네. 그래서 펼쳐 내리는데 맞아. 그 CG에서 CG에서 뭐 만든다 했거든. 그거 갑자기 필요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값 개 떴어. 15억 박 갑자기 15. NCT 들어올 때 1억에서 지금 15. 아니야, 너네 훨씬 있어. 웬스타인이야? 멋있다. 씨발. 아까 나 이거 하면 일단 승진할 것 같은데. 씨발 예쁜 줄 알아. 씨. 아니 우리 반에 그 원슈타인 닮은 친구가 한 명 있거든 여자애들. 아니 나 오늘 들이쳤는데 강대현이 일러갖고 손절당할 뻔했다고. 다 썼다. 내가 그 친구한테 야 회전목마 잘 떠봤어 했는데 이 새끼 그걸 일러갖고 씨발 안 들리게 내가 멀리서 야, 회전목마 잘 타봤어 했는데 야 내가 이거 강대 일러? 야 니네 그 푸키지 이거. 야 씨를 좆됐다고 참여 너무 많이 했다고. 근데 이거 내가 총무인데 50명으로 예산 잡았거든. 아니 푸키즈가 뭐냐고 도대체 그래서 90명 있어? 90명이 참여했다고. 이 새끼 뭉을 해놓고서 뭉을 해서 푸키즈 해라고 해놓고서 활용 안 해줘. 야 좆됐다고. 아니 어떡하냐고. 아니 뭐냐고 그래서 푸키즈가. 그 이제 우리 동아리에서 하는 거거든. 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가 어려운데? 그 먹을 거 주냐? 아니 먹을 걸도 주는데 무슨 뽑는 걸 해갖고 그러니까 90점 이상. 그러니까 10문제거든. 다 알려줘. 내가 알려줄게. 그 참여하면 뭐 하는 9문제 이상 맞추면은 상품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줘. 나 8개 맞췄지. 그래서 그 상품 중에 되게 많아. 스타벅스 텀블러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퀴즈 풀면 돼. 그러니까 어디서? 예. 폰. 어? 구글 폰. 그걸 알려줘야지 그러면. 그 어디였는데? 인스타로 홍보 존나 많이 했고. 이 소리 하면 나는. 난 안 올렸지. 그 성민이 다 해주기로 했지. 그러면 내가 선배님 지금 팔로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나비. 찾아봐. 지가 머물에다가 해놓고서 나는 설명하라. 근데 성민이 팔로워가 몇 명이 지금 800명이 넘어서 무조건 다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팔로워 많으니까 그게 지금 홍보가 되긴 하더라고. 홍보가 너무 잘 됐어. 좋댔어. 너무 잘 됐어. 아니 좋댔어. 지금 예산을 50명으로 잡았는데 90명이 참여해버려갖고 우리도 지금 난리 나서 지금 명단 빨리 정리해야 돼갖고 나 지금 언제까지인데? 언제까지 할까? 이미 끝났으나? 확인해볼게. 22일까지인데? 딱 오늘까지네. 오늘까지 빨리 해. 뭐 참여하면 내가 다 알려줄게.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아이디를 모르는데? 그걸 알려달라고. 그냥 내 거는 그걸 내 걸로 해도 돼. 내가 그거 쭉 말해줄게. 스타벅스 텀블러. 아니 주소를 알려달라고. 아니 그건 나 알아서 내가 구해. 아니 미친놈이야 이거. 알아서 내가 보내줄게. 어디 있지 그거? 스타벅스 텀블러랑 담요랑 제트스트림 그 되게 좋은 볼펜 있고 지금 오늘 제트스트림 제트스트림 볼펜이랑 웰치스 젤리 여러 봉지랑 미치스. 핫팩도 주고 멜리 젤리는 뭐야? 에코백 저혈 끝판. 에코백도 주고 그냥 하리보 못했어. 전면도 있고 담요 좋은 것도 주고 DM으로 보내세요. 일본어가 뭐냐? 잠깐 나 담장 한다고 했더니 아 정반대 겨울인데 막 뜨겁다고. 아 더워. 뭐죠? 내가 다 해줄게. 나도 이렇게 맡길 걸. 이랬는데 막 10점 나오면 나 내가 풀었다고 8점 나왔다고. 코로나의 대표적인 음식이라서 이거 가게 아니 RNA 걸려. 나 무슨 뭘 개새끼 19금 아니고 18년 12월 처음 보는데 그나마 담임 선생님 확진했대. 알려달라고. 뭐라고? 나저 틀렸네. 아이고 더 치네. 아니 표면 닮았다길래. 고이영 씨처럼 노래 바꾸려고 노래 바꾸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었지. 링크를 보내달라고. 저 이거는 해. 마호간이야. 정전기 회사 이거 내 반의 문제인데. 나 이거 모르겠다. 하나 정도는 하나 또 틀려도 먹어. 이거 19번. 내 이거 이번 했는데 틀렸거든. 3번도 아니었어. 그래? 물론 4번째 잘 찍어야 돼. 5번 있는데 5번 환경 문제가 아니잖아. 1사 중에 하나야.
그럼 야 환경 문제잖아. 그럼 4번이겠지. 절반 감수 쓰면 문제가 아니잖아. 환경 보호 실천. 아 이거 볼걸? 내가 들어왔는데도 씨 당당하게 포즈라고 있어. 아니 무슨 포즈하는 게 아니라 포즈라는 게 아니고 저희 동아리 활동 잘하고 있나? 저 동아리 단장해야 돼서 이거 열심히 하기 진짜로? 하게? 나 해갖고 그냥 신규 부원장 여자 보고 송환이가 너무 들어오라는데. 너 안 뽑을 거야? 한태가 도와준대. 태국 갔다 오면 먹어줄게. 내가 시끄러 안고 보자. 그리고 내 앞에서 욕하지 마 이씨. 미친놈 어쩌고 저쩌고 욕하지 마 이씨. 방금 미친놈 누구야? 나를 선생으로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보는 거 씨. 욕을 하고 있어 당당하게. 자, 안고 보자. 34번 갈게요. 이것도 간략하게 전체적인 내용 설명하고 들어갑니다. 가연이 눈 풀린 것 같다. 정신 차려. 어? 아까부터 이게 비몽사몽 한 것 같은데. 이거야 이거. 자, 이 글은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새로운 현실에 맞는 비전을 준비하라라는 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뭔 말인지 모르겠죠? 바로 가볼게요. 비전은 뭐뭐와 같다. 자, 바로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Shooting at a moving target이래요. 즉 움직이는 목표물을 쏴서 맞추는 것 같대요. 뭐야 이게? 무슨 뭐 클레이 사격 이런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목표를 쏴서 맞히는 것 같답니다. 뭐가? 비전이라는 게요. 자, 한번 이어서 볼게요. Plenty of things. 자, 많은 것들이 can go wrong. 잘못될 수도 있답니다. 미래에는요. 그리고 plenty more. 더 많은 것들이 can change. 바뀔 수도 있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방식들로요. 그렇죠? 결국에는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비전이라는 거는 어떤 미래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근데 미래라는 거는 어떤 미래의 어떤 목표, 미래의 꿈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비전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제 그 미래의 꿈이나 목표는 움직이는 목표를 쏴서 맞추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움직이는 목표라는 건 뭡니까? 변화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많은 게 잘못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죠. 자, 그런데 when such things happen,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 you should be prepared. 너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뭐 하도록? 너의 비전이 컨폼 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된답니다. to the new reality. 새로운 현실에. 됐어요? 컨폼 to는요, 뭐뭐에 순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현실에 순응하도록. 그래서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에요. 그렇죠? 얘를 뭐뭐 하도록 만드는 거죠. 너의 비전을 순응하도록 만들도록 준비가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필자가 하고 싶은 요지, 여기가 주제문이겠죠. 주제이자 요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미래에는 알 수 없어. 너가 어떤 특정한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미래는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야 한다. 됐어? 이거야 이거.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래서 예시 나오잖아. For example. 우리 항상 기본으로 배우는 거. 예시 앞은 주제다. 항상 얘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한 사업가의 optimistic forecast. optimistic 하면 낙관적인, 낙천적인. forecast는 예측이에요. 그러면은 한 사업가의 낙천적인 예측은 can be blown away. 날아가 버려질 수 있대요. 뭐에 의해서? 어떤 잔혹한 recession은 경기 침체거든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날아가 버려질 수 있대. 또는 by aggressive competition이니까 맹렬한 공격적인 그런 경쟁에 의해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답니다. In ways he could not have foreseen. 그가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한 거에 대한 말 그대로 예시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래는 예측할 수 없거든. 움직이는 걸 쏴서 맞추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물체가 계속해서 움직여. 근데 이거를 한 방에 딱 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면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하면 될까? 총을 한 1000개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총 한 1000개 준비해서 일제히 빵! 일제 사격하면 되잖아. 그럼 맞겠죠. 하나는 맞겠죠. 됐어?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근데 이 총을 그럼 1000개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 그대로 준비를 해야죠. 내가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갑자기 내일부터 강사를 못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걸 평생의 업으로 생각했지만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강사를 못하면 내 처자식은 굶어 죽는데? 그러면은 뭔가 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대학을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을 나온 거야. 물론 이제 강사를 하려면 학벌이 있어야 돼요. 애초에. 그래야 이제 등록이 가능하니까. 고졸은 아예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교육청에 등록이 안 돼요. 교육청에. 어찌됐든가. 뭐 쓸데없는 소리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인맥 관리가 됐든 아니면 나의 어떤 뭐 자격 요건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미래를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대비를 해놔야 된다라고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또 보자면 or in another scenario. 자, 또 다른 시나리오에서는요. 그의 판매가 can skyrocket. 말 그대로 하늘을 가는 가로지르는 로켓이니까 완전 떡상하는 거야. 급상승하거나 아니면은 그의 수익이에요. 여기서 numbers 숫자. 그의 수익이 can get even better. 훨씬 더 나아질 수도 있답니다. 여기에서는 안 좋은 쪽으로 본 거고 여기서는 좋은 쪽으로 본 거야. 그럼 이 두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는 어찌 될지 모른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In any event,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will be foolish, 어리석을 거랍니다. To stick to his old vision in the face of new data. stick to는 뭐뭐를 고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뭐뭐를 고수하다. 고수한다는 건 하나로 밀어붙인다라는 거겠죠? 고집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의 오래된 비전을 고수하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리석을 거랍니다. In the face of new data니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직면에서요.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상황이 있어. 어떤 새로운 뭐 여기서 데이터라고 되게 폭넓게 표현을 했는데 새로운 뭐 어떤 경제의 흐름이 될 수도 있고 뭐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많겠죠. 자기가 속한 그 직업군에 따라서. 어찌됐든 새로운 데이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기존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든 굉장히 어리석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there is nothing wrong. 잘못된 게 아니랍니다. 뭐에 있어서? in modifying your vision. 그러니까 너의 비전을 수정하는 것에 있어서요. 또는 심지어 그 비전을 버리는 것에 있었어요. as necessary. 필요로 될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비전은 너의 목표, 너의 꿈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미래의 상황에 따라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선생님을 목표로 해.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점점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은 많은데 학생들은 줄어드니까 선생님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취직을 할 가능성은 점점점 낮아질 거야. 그럼 나의 꿈은 선생님이었지만 내가 그거를 좀 변경을 한다거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노인들을 가르치는 쪽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뭐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가르친다 내가 이 교사라는 직업을 아예 버려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뭐야?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내가 어떤 하나의 가치관 하나의 어떤 목표만을 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어리석을 거라고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화에 맞게끔 굉장히 유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flexible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 본문, 이 34번 질문 같은 경우는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일단 시작을 했죠. 애초에 시작부터가. 그렇기 때문에 비유적 표현은 밑줄 내용 추론으로 일단 낼 수 있겠죠. 거꾸로. 그렇죠? 아까 첫 문장을 밑줄 내용 추론으로 낼 수도 있겠죠. 비전은 움직이는 목표를 쏘아서 맞추는 거나 같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게 뭘 의미하는데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하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패러프레이징에 관련된 문제로서 출제를 할 수도 있겠고 계속 뭔가 비유적 표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휘에 관련된 쪽으로도 사실 출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원웨이거든요. 얘도요. 플로우는 원웨이인데요. 근데 그 패러프레이징이 많기 때문에 비유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어휘 문제 이런 걸로도 출제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전체적인 내용은 오히려 쉬워요. 전체적인 내용 대입학에 관련된 거는 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난이도가 좀 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세 번째 문장. 너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잘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잖아. 이게 결국 이 글의 요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 내용은 오히려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플로우에 관련된 거 아니면은 어떤 그 밑줄 의미에 대한 거 이런 패러프레이징에 관련된 어휘나 이런 것들이 더 난이도가 높게 나올 것 같다. 제 예상은 그러합니다. 됐죠? 자, 34번 넘어가서 37번 보겠습니다. 다 할 수 있을까? 18분 남았네. 자, 한번 볼게요. 37번의 전체적인 내용은 현실적 낙관주의자와 비현실적 낙관주의자의 차이점이에요. 됐어?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안 어려워. 아니야 안 어려워. 그러니까 낙관주의자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낙천적이라고 하면은요 보통 비현실에 가깝거든요. 낙천적이라는 게 뭐야? 아니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게 낙천적인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현실주의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그 낙천적인 성향 안에서도 그나마 또 현실적인 것과 비현실적인 게 나눠져 있나 보죠. 그러면은 보통 이런 류는 원래 순서류로 되게 좋거든요. 근데 37번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순서로 출제가 됐을 테니까 다른 쪽으로 어떻게 나올까? 플로우에 관련된 문제겠죠. 플로우에 관련된 거. 자, 그러면 현실주의자는 어떠하다, 비현실주의자는 어떠하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은 당연히 어휘로서 출제하기 좋고 흐름으로서 출제하기 좋은 거예요. 플로우에 관련된 문제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가봅시다. To be successful, 성공하기 위해서는 you need to understand, 너는 이해할 필요가 있대요. The vital difference, 중요한 차이점을요. 어떤 차이점? Between believing you will succeed, 너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과 너가 쉽게 성공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사이에서의 중요한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대요. 성공을 하려면요. 너가 성공할 것이다 또는 쉽게 성공할 것이다. 이 쉽게라는 말이 있냐 없냐의 차이네요. 자, put another way,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in other words예요.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 자, 이게 뭔 말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쉽게 성공할 거야. 이게 뭔 말인데? 애매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게 어떤 차이점을 말하는 거냐? Being a realistic optimist and an unrealistic optimist의 차이랍니다. 여기가 그럼 주제겠네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즉 현실적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과 비현실적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이랍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명확한 뭐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예시를 보면서 부연 설명을 보면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현실적 낙관주의자 먼저 나왔어요. 현실적 낙관주의자는 뭐라고 믿냐면 그들이 성공할 거라고 믿는답니다. 쉽게가 아니에요. 즉 앞에서 말한 요거 있죠. Believing you will succeed. 이게 뭐야? 이게 현실적 낙관주의자야. 이게 비현실적 낙관주의자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현실적 낙관주의자는 그들이 성공할 거라고 믿지만 게다가 또 뭐라고 믿냐? They have to make success happen. 그러니까 성공을 발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답니다. 성공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된대요. 뭘 통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요. Like careful planning and choosing the wise strategies.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주의 깊은 계획 그리고 적절한 전략을 고르는 거겠죠. 이런 거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MBTI로 따지면 J 성향이네요. 됐어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어떤 전략을 짜서 그래서 성공을 발생하게끔 내가 유도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현실적 낙천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낙천주의자라고 말한 이유는 뭡니까? 아주 단계적으로 세부적으로까지 한 것은 아니겠죠. 뭐 예를 들면 이 정도 아닐까? 내가 아까도 예시 들었던 뭐 나는 선생님이 될 거다. 그러면 현실적 낙천주의자는 나는 언젠가 선생님이 될 거야. 그럼 뭐 선생님이 되려면은 내가 일단은 뭐 사범대를 가야 되고 그럼 사범대를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범대 대학교가 뭐 이런 데가 있으니까 이런 대학을 목표로 좀 공부를 해야겠다. 뭐 이 정도.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하루에 얼마만큼 할지 뭐 이 정도까지 계획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대략적인 큰 틀의 계획 정도는 잡아놓는 게 현실적 낙관주의자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서 또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들은요, 즉 현실적 낙관주의는요 필요를 인식한대요.
어떤 필요냐? For giving serious thought. 그러니까 심각한 생각을 주는 것에 대해서니까 심각하게 고려해 보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한대요. to 뭐에 대해? 여기는 전치사고요. 여기가 명사절입니다. 간접 의문문.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장애물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요. 됐어? 그들이 어떻게 장애물, 즉 앞으로 내가 어떤 나의 목표를 위해서 나아갈 때 그때 뭔가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여러 문제가.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내가 고민을 해봐야겠다. 라는 이런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야. 됐어? 내가 서원대를 갈 건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영어 성적이 좀 안 나오네? 그럼 이 영어 성적을 올리려면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됐어? 이런 이제 문제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지 이런 필요성을 인지는 하고 있다는 거야. 실천을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실천을 하면은 사실 낙관주의자가 아니지 않을까? 그치? 실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간 인식 정도는 하고 있다는 거야. 자, 이어서 This preparation, 이러한 준비는 only increases their confidence. 그들의 자신감을 높여줄 뿐이랍니다. 그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래요. To get things done. 이것도 이제 오형식으로 쓰인 건데 thing이 일이라고 해석하거나 상황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오형식 구조거든. 이렇게. 그러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get은 우리가 준사역 동사라고 하는 놈이죠. 뭐뭐 하게 하다. have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들 자신의 능력에 있어서 그들의 자신감을 증가시켜 준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내가 계획을 이렇게 저렇게 짜 놓으면 그러면은 이렇게 일이 잘 흘러가겠지? 일이 이렇게 수행이 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자신감적인 측면을 올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반면에 여기 나왔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현실주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로우가 바뀌었어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비현실적 낙관주의자들은 뭐라고 믿냐? 아까 말했다시피 성공이 그들에게 발생할 거라고 믿는데요. 성공이 그들에게 발생한다라는 거는 이게 능동적, 수동적으로 우리가 봐도 될 것 같거든. 아까 현실적 낙관주의자들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성공이 발생하게끔 내가 설계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비현실적 낙관주의자들은 언젠간 성공이 나한테 오겠지 뭐 하면서 기다리는 수동적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 대절이야 나오는데 The universe will reward them for all their positive thinking 이라고 나왔죠. 즉 그들의 모든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우주가 그들에게 보상해 줄 거라고. 됐어? 우주가 그들에게 보상해 준다는 게 뭐야? 언젠가는 성공이 나한테 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정말 비현실적이죠. 또는 that somehow 뭐 어떤 식으로든 they will be transformed overnight. 이미 어떤 식으로든이라는 이 말 때문에라도 이미 비현실적이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데 어떤 쪽으로? 그 종류의 사람으로요. 어떤 사람? For whom obstacles don't exist anymore. 장애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요. 됐어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더 이상 없는 나는 뭐 다 잘하게 되겠지 뭐. 나 지금 영어가 부족한가? 뭐 잘해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냥. 됐어? 이게 바로 뭐야? 비현실적 낙천주의자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지문이 이러고 끝났는데요. 그럼 현실적 낙천주의자와 비현실적 낙천주의자를 지금 차이를 나눠놨죠. 그렇죠? 현실적 낙천주의자에 대해서는 3, 4, 5, 이 세 문장이 나온 거고요. 맨 마지막 문장만 비현실적 낙천주의자의 구체적 예시를 설명한 거죠. 그렇죠? 첫 두 문장에서는 도입부와 주제를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글은요. 현실적 낙천주의자와 비현실적 낙천주의자의 그냥 차이점을 설명한 글이잖아요. 그러면은 대입학으로 내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왜? 아까 내가 말했던 게 그냥 제목이거든요. 현실적 낙천주의자와 비현실적 낙천주의자의 차이점. 그냥 이거잖아. 이걸로 대입학을 낸다? 너무 껌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입학으로 출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겠죠. 아까 말했던 플로우에 관련된 문제로서 출제하기가 좋습니다. 플로우에 관련된 거. 그러면 역시나 순서 삽입류로 출제할 수 있겠는데 순서 삽입류 순서는 이미 나왔으니까 삽입류로 출제를 해야 되는데 삽입으로 출제를 하려면
네 번째나 다섯 번째 문장, 특히 네 번째 문장을 그나마 삽입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나마. 왜냐면 여기서 they가 나왔잖아. they. 그들이 필요성을 인식한다라고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가리키는 그들은 당연히 realistic optimist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this preparation과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준비라는 말이 나왔죠. 이러한 준비는 앞에서 말한 전체 내용이 되겠죠. 그들이 장애물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심각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인식한다는 준비. 됐어요? 이거를 this preparation이라고 바꿨으니까 그나마 삽입으로 낼 거라면은 they recognize 고문장이 그나마 출제할 만하고요. 수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역시나 어휘류로 출제할 수도 있는데 어휘류로 출제를 할 거면 약간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글은요. 그러니까 현실적 낙천주의자는 뭐고 비현실적 낙천주의자가 뭔데? 일단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좀 이렇게 어휘로서 좀 문제를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만만한 건 연결사긴 하거든요. 사실은요. 제일 만만한 거. 두 번째 put another way.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on the other hand. 제일 만만한 건 연결사인데 니네 학교가 연결사 문제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순서나 어휘나 만약 그게 안 된다면은 어법이나 이런 쪽으로 차라리 출제하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입 파악에 관련된 건 너무 쉬워요. 난이도가. 아시겠죠? 그래서 걔는 좀 차치하고 그 다음에 39번은 시간 좀 애매하네. 7분 남았는데 한 질문밖에 안 남았는데 안 돼요. 오늘 마저 해야 준이가 손에 제 진이를 사랑. 90번 검사해주면 어? 90번 검사해주면 아 참 다 했죠? 네. 아 그래 그렇게 하죠. 그 도식화한 거 제가 드린 것도 받으셨죠? 네. 아 네. 근데 이제 그 도식화한 거는요. 저는 이제 본문 1, 2, 3, 4를 이제 나눠서 그렸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문별로 일단 나눠놓긴 했는데 잡서를 기준으로 해서. 근데 본문 3, 4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문 3, 4를 합쳐서 내용이 3개거든요. 본문 3에 하나, 그리고 본문 3에서 본문 4까지 또 하나, 그리고 본문 4 후반부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덩어리로 되어 있어갖고 사실은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걸 따로 나눠 놓을까 어쩔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나눠 놓진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도식화를 할 때 그 3덩어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저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뭐 하시는 게 있다면요. 약간 그 부분을 좀 수정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말해드리고 그냥 간략하게만 보고 끝낼게요. 자세히 뭐 볼 시간 없고. 그래서 본문 3, 4 같은 경우는 본문 3은 이제 공감 능력을 잘 발휘한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앞부분.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 거울 결혼의 발견으로서 입증됐다. 이러면서 시작하는 게 본문 3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감 능력을 잘 발휘하면은 누구나 다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내용이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은 공감 능력이 비활성화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내용이 본문 4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내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글 전체의 요지가 나오는 거죠. 자, 공감 능력이 비활성화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결국 그 피해가 너한테도 돌아올 거야. 이런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잘 발휘하자 하면서 3문장인가 나오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3덩어리로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제일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식화하기가 조금 더 수월했을 수 있는 게 본문별 제목을 다 보내줬잖아요. 그거 보면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안 봤어요? 그거를 참고했으면 아마 더 수월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볼게요. 도시카 영어로 해요? 응? 아니요. 난 영어는 영어를 하니까 한국말로 하니까 고민하다가 한국말로 했는 이번에 약간 좀 변형을 시키게 하셔가지고 이거 좀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 여기가 마지막.
메이드로 아예 쓸 수 있죠. 그 의미상. is able to read해도 되겠고. 시험 테스트 해보시고. 오케이. 자, 가보. 이 단어가 내가 19분 잘못 알려준 거 이걸 공성으로 단어가 맞잖아. 보면서 하면 내가 PPT 를 실수 못하는 거. 아니 그러면 뭐 진도 안 나가면 되죠. 뭐 내가 알아서 진도 나가면 되지. 21, 22. 너 당신했어. 37, 39, 23. 사이는 기억이 안 돼 있어. 23이 아까 그 사회적 거짓 말이었죠. 너무 껌인데 그거는 난이도가. 그래서 나는 그게 내가 구라팅을 찍은 거고 괜찮다. 내가 뭐 하나 안 쓰는데? 뭐라 그랬지? 왜 일가서 그러지? 자기도 힘들어. 너무 많아서 쌓기도 아니 너 11개 4개 아니야? 아 아닌데? 나 연장하고 싶어. 내가 앞으로 연장하고 싶어. 안 뽑아줄 것 같아. 인티미데이션 비전. 드라마. 나 한세는 안 뽑아줄 것 같아. 한세만 안 뽑아주지. 설레는 거 좋다. 얼굴이 안 할까? 이런 패턴도 되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내가 걔는 항상 물리 이런 거 했는데 나도 그걸 이제 생명 표현 좀. 그때 확 올라. 너도 내가 아예 동아리 아예 동아리 내용 자체를 보고 왜냐면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imaginable이랑 헷갈릴 수 있어서. 아니 나 물리로 상상과 가상이란 말이 헷갈릴 수 있어. 불참는 것 같아요. 물리적인 학습. 이게 문표는 뭐예요? 프로젝트 내용을 할수 없어. 학도 물리도 너무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그 얘기를 하지. 남을 돌볼 여유가 없어. 내가 너무 나한테 집중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나이도 덕상처럼.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 무시했으면 스스로 내 얘기를 이과 쳐서 생들 새끼들 다 적혀. 스스로 얘기. 나이도 없어 브로콜리 뒤에. 좋은데요? 아주 좋아요. 자, 잘 해봤습니다. 뭐 청소는 제가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그때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요 진도를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주제랑 이런 거 정리해서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또 그 숙제 부분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오늘 뭐 수업을 드리지 못했으니까 또 변형 문제나 이런 거 드렸으니까 그 부분 뭐 좀 알아서 한번 잘 해보시고 알겠죠? 네, 고생들 했습니다. 나 지금